네, 안녕하십니까. 최승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석제도를 설명드리겠는데, 지난 시간에는 미국 보석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보석제도를 운영에 있어서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공유되었습니다. 자, 보석제도라는 것은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보증금 납입, 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해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므로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는 구속 집행 정지와는 구별이 되는 것이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구속 취소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이제 피고인에 대한 기소 전 보석이 들어오긴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석방 제도이므로 피의자에 대한 체포 구속 제도와는 원칙적으로는 구별이 된다. 그래서 이론적 근거는 뭐냐라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의 침묵을 명할 정도로 입증을 못하는 경우에는 무죄를 추정 인두비오 프로레오라고 해서 분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제도가 보석제도가 보석제도의 효용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근거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공평한 법원의 구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실질적 평등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원칙이 된다. 또 비례성의 원칙, 이런 것들을 보석제도의 이념적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보석제도의 그 의미, 제도적 의미를 보면 인권호, 실질적 당사자주의를 이의 이념을 구체화한다. 이제 구속되어 있다. 구속되어 있으면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증거 자료를 찾거나 참고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거나 가족과 접견을 하거나 의료적인 보호를 받거나 할 때 신체가 구속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권호, 실적 당사자주의 이념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이나 회사 대표 같은 경우는 사회 경제 활동을 계속 해야지 갑자기 구속되면은 그 가정생활이나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이고, 또 취소나 교도소를 유지하는데 많은 재화, 우리의 taxpayers money, 그 납세자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불속소를 하면 국가적 경비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단기 자유형 폐단에 한 2, 3개월 선고할 것을 집행유예 선고하지 않고 2, 3개월이라도 구속을 시켜 놓으면 또 들어가서 악행에 물들 수도 있으니까 단기 자유형의 폐단을 완화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통계를 보면 95%는 청구 보석이고 지금 보석은 5% 정도이다. 보석 허가율은 33%다. 이 정도. 해가 좀 가도 거의 최근에는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보석에는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석 청구 있는 때는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무기 장기 10년 이상인 경우, 누범, 상습범, 어, 증거인멸에 하거나 인멸 우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주거 부정인 경우에, 그 다음에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해자, 참고인, 당해서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만자는 띄워야 됩니다. 믿을 만한, 불완전 명사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이렇게 이게 다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충분한, 이렇게 돼 있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돼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사용 무기 또 10년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행정법 개정하면 장기란 말이 들어왔습니다. 장기 10년이 넘는 이렇게 돼 있어서 95년 이전에는 단순히 10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단기가 10년이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석상 당연히 10년인데 법문에 이렇게 장기라고 들어갔습니다. 장기라는 내용이 들어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세 군데나 충분한, 충분이라는 단어가 95조에 쓰였다. 이렇게 두시고 이게 이게 후속 사유와 비교해 보면 여기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런 거 빼고 1, 2, 6호가 더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석 결정을 할 때 구속영장이 기재는 사건 단위설이니까 그 사건만을 기재해야 돼. 사건만을 기준으로 보석을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 피고인이 기소된 피고인이 다른 사실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하는 그 여죄까지 고려할 것인지 그래서 고려를 해야 된다. 적극설이 있고 아니 뭐 사건 단위설인데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병합 심리가 되고 있을 때에는 여죄를 고려해야 되지만 나머지는 해서는 안 된다. 통상적으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소극설 일부는 병합 절중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사가 뭐 보석에 관한 의견서를 주세요라고 하면 검사가 이렇게 보고 전과조회를 해보고 자기가 기소한 사건이니까 주임검사가 알 거 아닙니까? 전과조회를 해보고 이 사람이 이게 별건에 조사했다거나 다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면 보석에 대해서 불허심이 상당합니다. 라고 하고 단순히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이 피의자가 죄가 이렇게 그 범죄가 무겁고 중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고 전과도 많고 별건 다른 거를 조사하고 있는데 여죄가 있어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엄청나게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절대로 보석으로 석방시켜서는 안 됩니다. 라고 기재를 합니다. 그런 이제 검사들이 그 의견을 쓰는 걸 보면 여죄도 고려해서 해야 되는 적극설, 실무자 입장에서는 적극설이 맞지 않은가 하는데 인권보장 사건 영장의 효력에 관한 사건 단위설에 의하면 아니 그 영장은 그 범죄, 그 사건, 구속영장의 기재는 그 사건에만 관한 것이니까 소극설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또 형식적인 판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석 청구를 할 때는 변호인이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실 경우에 피고인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출석 서약서나 제3자의 출석 보증서의 제출만으로 보석을 허가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보증금 납입을 명하시더라도 그 보증금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 보증 보험 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변호인은 이렇게 쓰고 검사의 경우에는 석방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석방하심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실무상 본 적이 없고 이제 뭐 사정 변경이 생겨서 기소를 했으나 그 이후 보석 청구 이전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합의가 됐다거나 뭐 공소권이 없어졌다거나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이 취소되거나 할 경우에는 적의 처리하시면 상당합니다. 이렇게 기재를 하고 통상의 경우에는 며칠 전에 기소했는데 아무 사정 변경도 없는데 보석을 청구하면 불허하심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쓰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별지에다가 여러 가지 사유를 기재합니다. 우리나라 형소법 97조 제1항에는 보석 결정을 할 때 판사가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묻기만 하면 됩니다. 묻는 절차만 취하면 되고 듣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단 검사가 3일 이내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 허가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규정이. 그런데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주지 않으면 3일간 최소한 3일간 더 얘를 구속시키고 있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게 지적이 되어서 검사가 3일을 이용하여 보석 결정을 의도적으로 보류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거를 개정을 요걸 없앴습니다. 요 조항을 없애고 97조 3 요 보면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하기 전에 검사 의견을 물어야 한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묻기만 하면 되고 판사 위주의 조항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보석 취소할 때도 똑같다. 검사는 지체 없이 그래서 3일 그 조항이 삭제되면서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는 즉시 항고할 구속 취소 결정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보석 취소 결정에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이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서 없어졌습니다.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3일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보류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지에 따라 개정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보석제도의 운용이 정관 판사들의 동무대죠, 사실은.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한데, 이제, 이런 조항을 없앴지만,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묻지도 않고, 보석 결정해 준 거, 그거에 대해서 검사의 의견 청취 절차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판사가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하자말 들을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판사에게 좀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나 헌재 결정은 대부분 판사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편에 쓰는 것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법을 배울 때 기본적으로 사법적 통제, 판사가 수사기관 공권력을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법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판사에 관한 것은 대부분 판사에게 유리하게 결정이 나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석 요청이 있으면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보석, 이런 의견 요청이 있을 때는 의견서와 소송 서류 증거물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1심 공판 기일 전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소송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법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 기록을 복사 열람 만든가 해서 기록이 당사자에게 갈 수 있는 이제 실무상 그런 문제가 있고, 이후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된다. 오면은 검사는 즉시 집행과 직원이나 오면은 즉시 의견을 써서, 조금 애매한 게 결재로 올렸는데 결재를 올리고 자기한테 기록이 없는데 보석 청구가 들어오면 구속적 부심이나 보석 청구가 이제 보석인 경우에는 그렇고, 구속적 부심의 경우에는 이제 기록을 결재를 올렸는데 들어오는 경우에 도로 찾아와서 분해를 해서 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서류가 갈 때 이제는 증거물과 증거 수사 기록 중에 소송 기록과 증거 기록을 나눠서 보내는데 이걸 또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법적 실무관들이 고생을 하죠. 보석 허가를 요청을 받은 검사는 상당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불허심 상당하다라고 하고 상당히 길게 쓰고, 상당하다 할 경우에는 조건에 관한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보석에 관한 검사 의견이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데 검사가 의견을 듣더라도 들을지는 형사소송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면 좀 의문시 됩니다. 보석 허가 결정은 검사 의견 제출일 또는 단서의 그리고 검사 의견 제출 안 하면 3일 이내에 7일 이내에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허부 결정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3일이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7일 이내에 해야 될 텐데, 지금 규칙 55조는 법원은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좀 오히려 보기 어렵네요. 특별 사정이 없는 한 보석 또는 구속 취소 요청을 받은 7일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보석을 제1심 판결을 선고할 때 대충 3분의 2 정도는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뭐냐? 재판을 하고 있어서 심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한 사정이라는 면죄부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결정을 못할 명분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원 편의주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놨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석 조건은 통상 서약서를 쓰는 거죠. 이런 부르면 출석하고 서약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서약서를 쓰는 거죠.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법원에 돈을 정해주시면 납입할 것을 약정하겠습니다. 돈을 내야지 약정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주거 제한하고 병이 있을 때는 도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조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도망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등에 대해서 위해를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해서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그죠? 주변에 얼씬거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석 안지가 작성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것. 제3자가 출석 보증하는 거죠. 미국 법에서 받듯이 시큐리티를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외국에 출석하지 않게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뭐 돈을 내라 하면 돈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게 뭐 아니 담보를 근데 이게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 담보한다는 것인데 이게 형사 재판하는데 피해 금액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금전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피고인이나 본의 제정자가 보증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 그죠? 돈을 낸다는 거죠. 이게 캐시를 낸다는 거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그 밖에 출석 보증을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조건을 이행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을 할 것이냐. 보석제도가 잘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기타 조건이라는 것이 법원이 정하는 관공서 등의 정기적인 보고. 그럼 이제 그 기관에서는 계속 이런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업무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행을 갈 때는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을 것. 그렇죠.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여권을 보관시키면 여권을 위조하지 않는 한 외국을 갈 수 없으니까 여권을 보관시키는 것.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촉을 금지하는 것. 그다음에 너 병원에 들어가 있어라. 병원에 들어가 있어라 하는 거. 최근에는 또 성범죄자처럼 전자발찌처럼 손목 시계형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기타 조건으로서 예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헌재에서 요 93헌가 2에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 요 부분에 대해서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면 보석 허가에 대한 항고,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검사의 즉시 항고를 허용하여 항고에 대한 항고심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되도록 한 90조 제3항은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 검사의 의견을 구속 집행을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 판사의 판단보다 우선시킨 거예요. 검사의 판단이 이제 항고심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석방 못 시킨다라고 하는 게 우선시킨 것이기 때문에 구속 여부 및 계속 여부를 판사의 결정에만 맡기려는 영장주의 위배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속 수사를 하다가 구약식 석방, 기소유예 석방을 합니다. 구속을 취소시키는 절차를 하기도 하고 상을 당했다든가 결혼식을 한다거나 수험생이거나 한 경우에는 시험 보는 날 집행정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 취소라든가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검사가 구속을 구속을 영장의 효력을 정지시키죠. 그런데 이 결정에는 이게 영장주의의 개념을 법관의 결정에만 이런 규정을 썼더라고요. 제가 이런 결정은 판사 연구관이 쓴 판사 출신 재판관이 한 결정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아니면 독일 책을 베끼거나 했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관의 결정에만 맡기려는 영장주의 위배되고 영장주의의 개념에만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독립적인 판사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으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듀 프로세스에 반하여 적정성, 최소성, 법률성을 지면서 묵수침법에 위배해서 위배된다라고 결정해서 위헌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변정수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저는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돼서 그 당시에 요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법조 실태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보석 허위 결정에는 검사의 즉시 항고권을 규정한 형소법 규정이 위헌 판단 부분에서 같이 적법 절차, 영장주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틀림없다. 더구나 위 법률 조항은 정당한 보석 허가의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이 높은 반인권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허가의 결정을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도 판사들이 보석 허가를 잘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3분의 2는 안 해주면서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반면 반인권적 요소를 가지고 판사들의 결정이 최근에 그러면 부작위가 반인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석제도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도 반한다. 그런데 이런 위헌 논리는 이러한 위헌 논리 보석제도가 입법 취지와 명령 규정에 따라 철저히 준수되고 운영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석제도가 인권 보장을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형소법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표적 보석으로 돼 있지만 보석이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연히 보석을 허가해야 할 의무는 기속행위다. 이 변정수 재판은 기속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떻습니까? 판사들이 은혜적 조치로 보고 있죠. 형소법상 보석이 피고인의 권리인 보석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보석화가 무슨 법원의 큰 권리이며 은전이나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여 자의적 독선적으로 운영되어 온 면에 대한 반성을 법원이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죠.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으면서 표적보석 예외사로 규정되어 있는 법원의 재량을 남용하여 보석을 허가하기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 보석을 허가함으로써 검사의 즉시 항고가 생겨난 것이 바로 판사들이 정관 출신들의 부당한 재량을 남용하여서 보석을 허가에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도 보석을 허가함으로써 국민의 사업 불신을 조장하였다라는 이런 날카로운 지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자의적 재량권의 행사 때문에 즉시 항고가 생겼는데 즉시 항고 제도가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또 폐지된 것이죠. 그래서는 95조의 필요적 보석제도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게 만들고 예측 가능성을 해쳐서 평등 원칙과 무지중 원칙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보석화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권을 규정한 위헌 논리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석제도 입법 취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그야말로 법대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변정수 재판관이 일관했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요 사건 9.3 헌가 사건은 판사가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겁니다. 요 사건에 오면은 이 97조 3항 이 위헌으로 날아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정수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참으로 시대의 잘못을 지적한 날카로운 지적이었다라는 점을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조 3항 보석허가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97조 3항에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간 사람이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이 항을 보면 5번은 피고인이 연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결정으로 보석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는 아니겠죠. 자, 보고 도망한 경우에 죄증을 인멸할 만한 도망, 증거인멸, 불출석, 그 다음에 피해자 등 위해를 가할 염려, 법원이 정한 조건이 위반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법에 보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때가 없고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법에는 보면은 일본 형사법을 보니까 죄증을 인멸하거나 라는 이런 규절이 들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멸한 경우에는 보석 취소 못하고 인멸할 염려만 있을 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아마 입법의 불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보증금을 이제 보증금을 냈는데 담보를 제공했는데 임의적 몰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몰취의 경우에 이게 보석 허가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나중에도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있는데, 할 수 있다. 먼저 보석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상하다. 그래서 회심하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게 판사, 즉 법원에서는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 번에 해야지. 나중에 법원이 기분 나쁘다고 나중에 하면 되느냐. 엄격하게 해서. 이게 보증금이나 담보를 몰취한다는 것은 이제 기본권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인데 그것을 보석 취소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 몰취 결정을 하고 하는 건 안 된다. 불허설이 다수설입니다. 근데 판사에게 유리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법원은 허용설이다. 독일에는 보증금 몰취 결정에 앞서서 피고인의 보증금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입장이고 이창현 교수께서 그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보석제도의 설명, 제 교과서 464페이지에 있는데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기 전에 보석제도의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를 위주로 우리나라 보석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